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적은 바로 화장실 찾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명화된 대륙 중 하나인 유럽에서 화장실을 찾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 과연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현재 유럽 대도시들의 화장실 현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독일의 한 방송사가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도심 지역 화장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인프라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죠. 파리의 경우 시내 주심가 1제곱킬로미터당 공중 화장실이 평균 0.3개밖에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는 서울의 평균 2.1개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폐쇄되었던 수많은 공중 화장실들이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경우 팬데믹 이전 운영되던 공중 화장실 중 약 40%가 아직도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기존에도 부족했던 화장실 시설이 더욱 희소해졌고 현지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리 현상을 조절하기 어려운 노인층, 임산부,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화장실 부족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이자 인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영국의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3%가 화장실 부족 때문에 외출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간신히 찾은 화장실마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공중 화장실 이용료가 1유로에서 2유로까지 올랐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1,400원에서 2,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럽은 오늘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화장실 문명을 자랑했어요.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도 로마에만 400개가 넘는 공중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죠. 로마의 공중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사교 공간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정치와 경제를 논하고 때로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욕주의가 강요되기 시작했고 육체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죄악시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목욕 문화는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화장실 역시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집안에서 추방당했어요. 교회는 육체의 욕구는 영혼을 더럽힌다며 화장실과 목욕탕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럽 사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6세기까지 유럽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보물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보았고 건물 2층에서는 요강의 내용물을 그대로 거리로 버렸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산과 망토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당시 파리에서는 가르데, 가드루, 가드로, 즉 물 조심이라고 외치며 요강을 비우는 것이 예의였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700개가 넘는 방을 가진 이 거대한 궁전에 왕과 5천여 명의 귀족들이 거주했지만 놀랍게도 화장실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궁전의 복도와 정원 곳곳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로 인한 악취와 비위생적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루이 14세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왕좌에 앉은 채로 볼일을 보는 특별한 의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귀족들은 향수를 진하게 뿌려 악취를 가리려 했고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 향수 문화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단어 토일레의 어원도 이런 유료 화장실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중세 파리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레오 물로?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망토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 이동식 변기를 제공했는데 이 로가 변형되어 영국으로 건너가 토일렛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프랑스어 토일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천을 의미했다고 해요. 현재 유럽 화장실 부족 현상의 현실적 원인들도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물의 특성이에요. 유럽 도심지의 건물들은 대부분 2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축물들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도시계획법과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아 새로운 화장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19세기 오스만 남작이 설계한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건물들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려면 건물 전체를 해체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유럽의 물은 석회 성분이 많아
배관 시설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료화로 이어지게 돼요. 독일의 경우 석회질 때문에 배관을 실시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견고한 석조 건물의 특성상 배관 공사는 건물 전체를 해체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문화적 인식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세금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죠. 이는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여성을 마담 삐삐, 마담 피피라고 부르며 이들은 화장실 사용료를 받고 청소와 관리를 담당합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마담 삐삐가 있는 화장실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말해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감 때문입니다. 마담 삐삐들은 대부분 이민자 여성들인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자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 화장실은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대도시들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화장실 설치와 운영을 전담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민간 운영 화장실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관리되지만 그만큼 이용료도 비싸집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민간 화장실 업체는 연간 수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화장실 파손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나 세면대를 파손하거나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특히 구리로 만든 수도꼭지나 파이프는 고철 가격이 오르면서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리비와 교체비가 누적되면서 화장실 운영비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지죠. 최근에는 노숙자 증가 문제가 화장실 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노숙자들의 거주지나 마약 사용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새로운 화장실 설치를 꺼리게 되었어요. 또한 성범죄의 우려도 화장실 설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에 한적한 곳에 위치한 화장실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거든요. 민간 건물주들의 경우 화장실을 개방했다가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화장실 개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적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화장실 부족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카페 사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판례가 있어서 많은 상점들이 화장실 개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유럽 도시들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처 화장실 위치와 이용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24시간 자동 운영되는 무인 화장실을 도입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 화장실은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사용 후에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화장실 부족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해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공중 화장실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인 화장실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화장실 접근성이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된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반면 유럽의 경우 화장실을 공공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료, 교육, 교통 등에 비해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취급되고 있어요. 이는 결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높은 세금과 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화장실 부족 현상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오래된 건축물로 인한 현실적 제약, 사용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을 고려하더라도 21세기 선진국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